의학을 배운다는 건 말이다.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알미 깊어지는 법이지. 자,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의서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한다. 인삼이라는 약재 하나에 과연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들어보자꾸나. 대자, 스승님, 보통 사람들은 인삼을 그저 기운 없을 때 먹는 아주 귀한 약,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삼 하나가 어떨 땐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떨 땐 오히려 사람을 해친다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약의 본질을 꿰뚫고 있구나. 약이라는 건 말이다. 그 자체로 착하거나 나쁜 게 아니란다. 그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땐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걸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할 뿐이지. 자, 100마디 말보다야 실제 기록을 들여다보는 게 낫겠지.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차가운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한 사내에 대한 기록이다. 아, 그 기록 저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 찬 기운 속에서 일하다 보니 만성설사가 도무지 멋지를 않았던 그 환자 말씀이시군요.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그랬지. 왜 그랬을까? 모두들 그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 그러니까 설사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야. 정작 병의 진짜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말이다. 바로 그 대목이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환자의 혀를 보니 누렇고 두꺼운 설태가 잔뜩 껴 있었는데 이건 분명 몸 안에 습기와 열이 뭉쳤다는 이른바 습열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삼을 쓰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언제나 진실인 건 아니기 때문이지. 그 누런 설태는 진짜 열이 아니었다. 가짜 열, 즉 가열이었어. 몸의 중심부, 그 핵심이 너무나 차가워지니까 우리 몸이 물을 데우고 온몸으로 보낼 힘조차 잃어버린 게다. 그러니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린 찌꺼기가 혀에 그렇게 나타난 것일 뿐 진짜 열이 아니었단 말이지. 창백한 얼굴과 아주 깊이 가라앉은 맥이 바로 그 증거였다. 내가 본 것은 설사라는 현상이 아니었다.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힘, 바로 원기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본 게지. 생각해보거라. 댐에 이미 금이 가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바닥에 고인 물만 닦아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져가는 댐의 근간, 즉 원기를 시급히 보강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다. 내가 인삼을 쓴 건 바로 그 때문이었지.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삼은 주로 이렇게 만성적으로 허약해진 상태를 다스릴 때 쓰는 약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떨 때는 정말 순식간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쓰이기도 하지. 자, 다음 기록을 한번 보거라. 이번에는 훨씬 더 급박한 상황이다. 감기를 아주 심하게 앓던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식은땀을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내면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맥은 실처럼 가늘게 겨우 잡혔지. 이건 몸의 기운과 진액이 모조리 밖으로 새어나가 버리는 망향의 탈증, 다시 말해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위급한 상태였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장 땀부터 먹게 하는 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늦는다. 눈에 보이는 땀은 그저 그릇이 깨져서 넘쳐 흐른 물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물을 담고 있던 그릇,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를 다시 붙잡는 것이다. 그릇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쓰는 처방이 바로 독삼탕이다. 인삼은 가장 빠르게 원기를 보충해서 흩어지려는 기운을 안으로 꽉 붙들어매는 힘이 있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댐을 순식간에 틀어막는 것과 같달까. 귀라는 댐이 다시 튼튼해지니까 밖으로 새어나가던 땀은 저절로 멎었고 아이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인삼이 사람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허허, 몸과 마음을 어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느냐? 다음은 정신적인 위기를 겪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아, 이 기록은 참 기이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헛것이 보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만나는 의원마다 마음의 병이 깊다고 혀를 찼다고 했지요.
솔직히 저라도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부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접근했지. 하지만 나는 그가 본다는 귀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간단한 걸 물었지. 평소에 어디서 지내시오? 아니, 사는 곳이 헛것을 보는 것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산에는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지하 움막에 살고 있었다. 원래부터 그의 몸은 심장의 양기, 그러니까 생명을 밝히는 따뜻한 불씨가 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약한 불씨가 그렇게 차고 음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놓여 있으니 신이 머물 곳을 잃고 어둠 속에서 마구 흔들리게 된 것이다. 그가 봤다는 귀신은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당장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인삼을 쓰게 했다. 가장 오래된 의서인 신농 본초경에도 인삼이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몸의 중심에 다시 따뜻한 불씨가 활활 타오르자 마음속의 어둠은 저절로 스르르 걷히게 되었다. 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삼이야말로 정말 약 중의 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대단한 약재입니다. 이제야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도착했구나. 명심하거라. 약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다는 것을. 다음은 인삼을 잘못 써서 오히려 큰 위기를 겪은 한 노인의 이야기다. 평소 기운이 없다고 하시던 노인에게 효심지득한 자식들이 아주 귀한 인삼을 정성껏 달여 올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노인께서 갑자기 심한 코피를 쏟으면서 쓰러질 뻔했지. 예? 아니, 몸이 허약한 노인분께 기운을 더해주는 인삼을 썼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 노인의 몸은 텅 비어있던 게 아니었다.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가슴께에 꽉 뭉쳐 있었을 뿐이지. 이미 열기가 차오르고 있는 아궁이에다가 인삼이라는 마른 장작을 한 알음 밀어 넣은 꼴이 되고 만 게야. 갈 곳을 잃고 넘쳐버린 그 뜨거운 기운은 결국 불이 되어서 몸의 가장 약한 통로인 코로 터져나온 것이다. 정말로 텅 비어 있을 때 채우는 것은 보약이지만 그저 꽉 막혀 있을 뿐인데 거기에 더 밀어 넣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다. 약의 힘은 약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약을 마주한 우리 몸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노인의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대들의 효심은 하늘에 닿을 만큼 귀하지만 지혜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요. 부디 명심하시오. 약은 결코 음식이 아닙니다. 스승님,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이치를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예스 의가들에게 약초라는 건 병을 때려잡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저 우리 몸이 스스로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그 길 위에서 살짝 방향을 알려주거나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도구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왜냐하면 치료의 진짜 주인은 약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몸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결국 인삼의 지혜란 눈앞의 현상 너머에 있는 몸의 진짜 상태를 읽어내는 그 눈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길을 터주며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까지 아울러 살펴서 궁극적으로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약의 본질이었군요. 그래, 맞다. 이제 너는 인삼 한 뿌리를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게 된 셈이다. 어쩌면 우리는 눈앞의 병과 싸우는 데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몸이 본래부터 알고 있던 그 평화로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법을 스스로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